고맙습니다. 과분한 시간을 주셨고, 예. 슬라이드가 몇 장 바꿀게. 제가 한 20분 정도 동안 우리나라의 지난 14, 5년간 유지되어 왔던 규제 체제, 기술에 대한 규제, 기술도 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될 보안 기술에 대한 규제 체계가 무엇이었는지 그야말로 초간단 요약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규제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뭔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규제에 관한 데 초점이 맞춰 있고요. 기술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제 뒤에 발표하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현행 규제는 크게 봐서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국회가 통과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의 하위 입법을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최상위법이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전자금융거래법 자체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뭐 괜찮고, 그 법률 자체에 무슨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위 대통령령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니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규정들이 제가 보기로는 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강제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공인인증서라는 그 제도 자체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니고 전자서명법이라는 법으로 공인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인증 서비스를 그거 자체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증 서비스라는 그 보안 기술에 대해서 정부나 국가가 한국처럼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공무원이나 관료 체계가 그 인증 기술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지되는 신뢰의 메커니즘이고 신뢰의 네트워크, 전 세계적인 신뢰의 네트워크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는 그런 인증기관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한국은 한국 정부가 인정하면 국내에서만 행세하는 그런 인증기관이 생겨나게 됩니다. 좀 문제는 뭐 거기서부터 많이 보였습니다만,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강제 안 하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악화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걸 강제하는 것이 제가 그냥 감독 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라고. 2년 반 전에 이것 좀 완화하자 해서 총리실 주제로 뭐 그때 저와 같이 노력했던 분들이 또 많이 오셨는데, 엄청나게 노력한 결과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어떻게 그런 기술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2년 반이 지난 오늘까지 별 성과는 없는 그런 문제로. 두 번째로,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보안 대책을 마련하라. 누가 마련해야 되느냐 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마련하라. 이것을 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이제 규제를 통해서 강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예전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우선 설치하라라고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 머신에 설치하는 것, 그거 자체가 타당한 보안 기술이고, 거기서부터 기술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90년대 말 정도의 사고방식으로는 뭐 플러그인 뿌려주고 뭐 플러그인이 좀 더 추가적인 보안을 제공해주면 만사 오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유저 머신에 대한 공격이 지금같이 극심한 시절이 아니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유저 머신에 무슨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 그 자체가 엄청난 보안 위험을 새로 초래하는 그런 상황인데, 규정은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우선 설치하라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근데 최근에 프로그램 설치 등 보안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식으로 개선되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근데 아직도 문제는 뭐냐? 고객의 책임으로 동의하면 프로그램 같은 거 설치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좀 웃기는 거예요, 사실. 이 규정을 어느 분이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금 전자금융거래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니고 그 밑에 고시인데, 고객의 책임으로 내가 프로그램 설치 안 하겠다고 동의하면 고객 책임 뒤집어 씌울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상위법에 보면요, 전자금융거래법에 보면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마치 고객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게 도대체 누구 좋으라는 이런 규정인지, 금융위원회가 이런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가. 사실 고객의 책임으로 암만 동의해도 전자금융거래법 제가 적어왔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 구조를 보면요, 그렇게 고객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경우를 아주 제한적으로 정해놓고, 그런 경우 외에는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객이 뭐 무조건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만 하면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법이 아닌데, 밑에 와가지고 갑자기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고객의 책임으로 동의하는, 이런 건 법률가가 분석했을 때는 이거는 효력도 없는 그런 조항인데, 이거를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기구냐. 금융위원회가 만든 규정인데, 금융위원회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냐, 아니면 거래 전망이 안전하게 되고 금융 소비자가 제대로 보호받도록 하는데 필요한 규제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임무냐.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로는 금융위원회의 임무는 근본적으로 금융소비자, 우리 모두 국민들을 보호하는 거지, 난데없이 고객에게 책임 떠넘길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밑에 고시에 박아놓는다는 금융위원회의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좀 부정하는 그런 느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부인 방지에 필요한 기술은 반드시 적용해라. 이거는 고시에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은데 오늘 금융감독원에서도 오셨지만, 부인 방지라는 것을 반드시 기술적으로 구현을 해라 라고 감독원이 사실상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기술적인 이해가 필요한 건데요. 부인 방지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거래가 있었다라고 A는 주장하고, A가 은행, 카드사를 예를 들 수 있겠죠. 한쪽 당사자는 이런 거래가 있었다고, 다른 당사자는 그런 거래 한 적 없다, 이렇게 싸움이 붙었을 때 저쪽이 거래를 부인하고, 즉 오리발을 내고 시침을 딱 떼고 이런 상황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인을 못하게 한다 라는 그런 기술이 있다겠죠. 근데 이게 지금 전자서명을 하면 부인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기술 전문가들 사이는 그냥 불행하게도 막 많이 퍼져 있는 논리예요. 실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는요, 내 인증서가 유출됐다, 이게
내가 내 인증서를 가지고 한 거래냐 아니면 공급업자가 내 인증서를 이렇게 탈취해 가서 한 거래냐 이걸로 싸움이 있는 건데 공격자가 선호한 거래다 이러면 전자서명 백날 해봤자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잖아. 결국 싸움 붙는 거는 내 인증서가 유출되었느냐 안 됐느냐 이걸로 싸움을 붙는데 부인 방지라는 무슨 의미가 유출된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 효력이 없잖아. 아무리 전자서명해도 부인 방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규제기구가 고객이 시침이 못 된다라는 말이 조금 웃기지만 부인을 방지한다는 말은 결국 고객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잖아. 고객이 진짜 나는 억울하고 나는 안 했다라고 하는데 너가 했어 임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거를 반드시 해라라는 거를 규제기관이 막 강제를 하는 셈인데 규제기관이 과연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금융기관에 편들어 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스스로 자인하고 지금 10여 년까지 이렇게 해온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아무 소용없는 거죠. 전자서명 백날 해봤자 지금도 여전히 내가 한 거래 아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법원에서 그 고객의 책임 못 지운다 이래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도 어디에 봐도 전자서명 받아놓으면 고객의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 거래 매체, 인증 매체는 분리돼야 된다라는 규정도 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보통 뭐 전자금융 은행 거래 같은 거 할 때 보안 카드라고 이렇게 좀 숫자 적혀 있는 그런 카드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인증 매체 중에 하나고 거래 매체라는 거는 뭐 컴퓨터 거래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디바이스 이런 게 거래 매체겠죠.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보안카드 이거는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분리해서 운영을 해라. 그거는 좋게 들릴 수 있겠지. 또 OTP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숫자 6개 이렇게 뜨게 만드는 그런 기. 그거는 인증 매체고 거래 매체는 또 뭐 컴퓨터가 되든 스마트폰이 되든 또 분리해서 운영.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자 메시지로 그 일회용 인증 코드를 전달하면 스마트폰으로 전자금융 거래할 때 문자 메시지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규제기관이 막 제가 보기에는 완전 몽리고 딴지를 부리고 왜? 분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 받는 디바이스나 거래를 수행하는 디바이스나 같은 디바이스. 그래가지고 그런 솔루션이 나왔다.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SMS 문자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런 채널하고 인터넷 접속이 되는 채널하고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그런 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지. 공무원 입장에서는 무슨 자기 책임이 내가 이런 거 오케이 했다가 나중에 그걸로 문제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바꾸시키는 근거가 되는 그런 조합인데 좀 더 생각해보면 황당한 거 있어요. 공인인증서. 그것도 인증매체잖아요. 공인인증서라는 파일 자체가. 그러면 PC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금융거래할 때 거래매체는 뭔가? PC다. 그러면 인증매체는 뭔가? 공인인증서 파일이다. 그거 두 개가 분리되나? 그거 분리 안 되잖아요. 그 USB가 되든 뭐가 되든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야 거래가 되는 거예요. 공인인증서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적용도 안 해, 사실은. 마치 공인인증서는 뭐 특별한 자식인 것처럼. 공인인증서는 모든 게 만사 오케이고, 그것 이외에는 뭐 온갖 규정을 들이대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 식으로. 규제가 일관성이 없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안성 심의라는 것은 실은 제대로 운영한다면 저는 가치가 있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어떤 서비스 제공자건 간에 자기 서비스는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고 다 노력해요. 왜? 호술하게 하면 지손해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제3자가 한번 보는 게 좋다. 독립적인 또 전문성을 가진 제3자가 independent vetting을 해야 된다. 그거 좋은 건데 문제는 보안성심이라는 걸 금융감독원이 하는데 금융감독원이 그야말로 인디펜던트 베팅을 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해주고 개선점을 레코멘드하고 유용한 피드백을 업계에게 이때까지 줘왔나 이거지. 제가 이해하는 보안성 심의라는 거는 하나도 업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업계에 장사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과정밖에 안 된다. 온갖 서류 준비해가지고 같이 해야 되지. 기껏 막 서류를 산단같이 준비해서 갖다 바치면 실제로 금융감독으로 보는 거는 공인인증서 쓰나 안 쓰고 뭐그 정도 보고 쓰면 오케이, 안 쓰면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운용된다는 느낌을 바깥에서는 받는다. 실제로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규제자나 정부 입장에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라는 그런 느낌이 안 오고 국민에 대한 장애, 사업에 대한 장애 이런 식으로만 참 불행하게 느낌이 오도록 보안성실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심 전문업 감독 규정이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여기에도 신용카드 업자가 가맹점에 제공할 본인 확인 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또 신용카드 처분 소급, 신용카드 정보를 처분 소급 폐기해라. 이거는 이제 가맹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정보 이런 거를 폐기하고 소급하고 해라.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카드로 긁는 뭐 그런 신용카드 전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맹점이 가 있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그냥 부정하게 거래하고 이래하지 말고 그런 거 소각하고 폐기해라 이런 정도 규정이거든요. 이건 오프라인에서의 그 가맹점 관리 때 동원된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온라인 상황까지 가가지고 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는 카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규제를 막 동원을 하니까 한국에서는 아마존이나 뭐 아이튠즈, 애플 아이튠즈, 구글 체크아웃 이런 식의 간편한 서비스는 한국 사업자는 제공을 못하는 거죠. 왜? 매번 거래할 때마다 새로 입력하라는 거거든요. 매번 카드 번호 새로 입력하고 유효기간 새로 입력하고 입력을 매번 시키는 게 과연 안전하냐. 계속 입력하면 혹시 유저 디바이스가 좀 눌려 있으면 카드 번호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만 계속 더 추가로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고민도 필요하고 실은 더 안전한 여러 그런 보안 기술이 시장에 등장하는 것을 과거의 시각에서 그냥 고지식하게 계속 가로막고 있는 이런 몇몇 조항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요거는 조금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공인인증서와 관련해서 기술적인 문제점은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냐? 이거 핵심은 유저에게 파일 하나 나눠주고 유저들이 그 파일을 잘 좀 보관해라 라고 하고 나머지는 모든 것을 그 파일에 의존하는 그런 발상이죠. 유저한테 파일 하나 놔주고 잘 보관하세요. 그런 발상은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보안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고 거래 매체, 인증 매체 분리라는 규정이 지금은 일관되지 않게 편파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ISP하고 안심클릭 이런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에 대해서는 뭐 뒤에 발표하시는 분이 좀 더 다양한 그런 가능성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제가 한 2, 3분 안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안성 심의라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적용하고 운용하면 매우 유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보안 감사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자가 지금의 보안성 심의 제도를 좀 유연하게 운영하면 좋겠다. 즉 감독 규정 중에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디테일로 들어가가지고 뭐 인증 매체, 거래 매체 분리해라 뭐 이런 것까지 막 규정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술적인 부분은 몇 가지 큰 제목만 좀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실제로 보면은 업계가 알아서 하도록 하고 대신에 제3자의 전문성을 가진 제3자가 제대로 검증하는 그런 서비스가 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결국은 규제자와 나머지 시민 또는 우리 민간 섹터가 서로 파트너십 정신을 가지고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지금 상황은 규제자가 모든 걸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 너희들 민간이나 뭐 아니면 들여다보지 마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실은 책임도 못 주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브로드한 그런 주제만 좀 주의 환기 차원에서 규정을 하고 실제로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 업체들이 점검해주고 좀 그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기에 규제자의 제일 큰 임무는 그런 민간의 그 여러 조직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여러 신뢰할 만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사고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잘 조사를 해서 그런 걸 공표를 해서 사람들이 민간에서 잘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규제자의 임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끝으로 한 슬라이드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국내 모 항공사의 결제 단계에서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KB카드, BC카드, 우리카드 뭐 이런 거는 모바일용 ISP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에 사용 카드. 30만 원 이상 때는 모바일 ISP 애플리케이션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도 설치해요. 2번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 SK카드는 30만 원 이상 구매 시 각 카드사별 애플리케이션 및 공인인증서를 설치 후에야 사용합니다. 그 다음 삼성카드는 30만 원 이상 구매 불가능합니다. 기타 카드는 구매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서비스가 과연 이게 그 상용 가능한 서비스인가? 이거부터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비자 카드냐 마스터 카드냐 그것만 선택하면 나머지는 다 결제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결제 환경이 열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거를 오늘 좀 함께 고민해보고 해법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